아들 없는 노인이라 무시받던 그날 상속 순서가 바뀌었다. 한밤중 장례식장 앞 검은 비가 차갑게 내린다. 발소리가 겹치고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도 없는데 뭐가 남았겠어. 괜히 왔네. 시간 낭비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빗소리를 뚫고 흘러나온다. 관 앞에 선 노인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떨리고 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상속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다. 모두의 시선이 노인에게 쏠린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는다. 낡은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린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늦은 가을이었다. 마을 입구 정자 앞에서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박만수. 자네 집은 딸만 셋이지? 그러게. 아들 하나 없으면 집안이 끝이야.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담배만 피웠다. 72,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남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늘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요즘 세상에 아들이 뭐가 중요해. 한 노인이 말했지만 다른 이들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대를 이어야지. 재산은 누가 지내?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발소리만 천천히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만수는 그날이 두려웠다. 추석 아침, 박만수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조카들, 친척들, 그리고 멀리 사는 친척까지. 차례상을 차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큰아버지, 건강하시죠? 조카 박상훈이 인사를 했다. 그래, 그래. 박만수는 짧게 대답했다. 상훈은 곧바로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오, 축하해. 아들 잘 키웠네. 역시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지. 박만수는 부엌에서 혼자 절을 준비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상을 가득 채운 음식들 사이로 대화가 오갔다. 큰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조카딸 하나가 물었다. 괜찮아.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뭐.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곧바로 다른 이들이 자기 자식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우리 아들은 결혼 준비 중이야. 박만수는 밥을 먹으며 가만히 들었다.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딸만 셋을 둔 남자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박만수는 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차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혼자 남은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박만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보였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딸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다. 사진 뒤편에 끼워진 낡은 호적 등본이 보였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다시 사진첩을 덮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마을 회관에서 제사 준비 회의가 열렸다. 올해 문중 제사는 누가 주관하지? 박상훈이 해야지. 젊은 사람이 해야 힘이 되지. 박만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고 아들도 없으시니까.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문을 닫는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날 저녁 박상훈이 몇몇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큰아버지 집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딸들한테 가겠지 뭐. 그래도 우리가 문중 사람인데 조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큰아버지 재산도 꽤 되던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만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은 작았고 소문은 빨랐다. 며칠 뒤 박만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 슈퍼 앞에서 마을 아주머니 몇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박만수 씨 딸들 다 시집 갔잖아.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 외롭겠어. 나중에 제사도 누가 지내주려나. 박만수는 그 앞을 지나쳤다. 그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텅 빈 집안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박만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다. 하지만 열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봉투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새해가 밝았다. 설날이 다가오자 다시 친척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박상훈의 집이었다. 박만수도 초대를 받았다. 큰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상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했다. 박만수는 조용히 들어가 한쪽 구석에 앉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자는 영어를 벌써 술술해. 박만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식사 후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큰아버지, 요즘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박상훈이 물었다. 괜찮아. 나중에 건강 안 좋아지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때 가봐야지. 박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상속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공기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박만수에게 향했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해. 박만수의 대답은 짧았다. 그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딸들이 있잖아. 하지만 저희도 문중 사람이잖아요. 박상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큰아버지 고집 좀 세네. 딸들한테 다 주려나 봐. 아들도 없으면서.
박만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입양 서류, 그리고 법적 가족관계 증명서. 박만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쳤다. 30년 전 그가 선택했던 일. 아들을 낳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남기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 곧 말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 뒤 마을 정자에서 노인들이 모였다. 박만수, 자네 요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박만수는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때 한 노인이 물었다. 자네, 혹시 상속 준비 같은 거 했나? 왜? 아니, 자네 나이도 있고 해서. 아직 안 했어. 딸들한테 다 줄 거야? 박만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아직 모르겠어. 노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만수가 상속 준비를 안 했대. 딸들한테 다 줄까봐 걱정하나 봐. 아들도 없는데 뭘 걱정해. 박상훈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몇몇 친척들과 다시 모였다. 큰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어떻게? 우리가 문중을 지켜온 사람들이잖아. 맞아. 딸들은 시집 가면 남이야.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박상훈이 박만수의 집을 찾아왔다. 큰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왜 왔어? 그냥 안부 여쭈러 왔어요. 박상훈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차를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큰아버지,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없어. 요즘 혼자 사시니까 힘드실 텐데. 괜찮아. 박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큰아버지, 상속 문제 같은 거 고민되시죠? 박만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큰아버지 재산을 문중에 일부 기부하시면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박만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상훈아.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큰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가. 네. 나가라고.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박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박만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날 밤 박만수는 다시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책상 위에 놓았다. 30년 전 그는 한 아이를 입양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박만수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한 번호를 짚었다. 이제 전화해야겠어.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아버지. 박만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래, 나다. 아버지, 왜 이제야?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래.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올 수 있겠니?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박만수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인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뒤 한 남자가 박만수의 집을 찾아왔다. 4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다. 아버지, 들어와. 박만수는 문을 열어주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입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왜 연락을 안 하신 겁니까? 미안하다. 30년이에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남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세상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받는 내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 너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자주 박만수를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만수 집에 누가 드나들던데? 누군지 모르겠어. 아들이라도 있나? 박상훈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박상훈이 박만수의 집 앞에 섰다. 마침 남자가 나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박상훈이 물었다. 저는. 남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박만수가 나왔다. 상훈아, 왜 왔어? 큰아버지,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박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아들이 어디 있어요? 딸만 셋이잖아요. 박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론 딸만 있지. 하지만 내 마음속엔 아들이 있었어. 박상훈은 말문이 막혔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박만수한테 아들이 있대. 어디서 나타난 거야? 법적으로는 아들이 아니래. 마을 회관에서 친척들이 모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큰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야? 아들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박상훈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면 의미 없어. 맞아. 상속도 못 받아.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박만수와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 입양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 나이가 많으셔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 박만수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남자도 옆에서 함께 서명했다. 이제 정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법적 인연이었다. 한 달 뒤 서류가 완성되었다. 박만수는 호적 등본을 받아들었다. 거기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 됐어. 그는 봉투에 서류를 넣었다. 이 봉투가 언젠가 모든 걸 바꿀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아침 박만수의 집에 친척들이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큰아버지,
그 사람은 오늘 안 와요? 박상훈이 물었다. 누구? 아들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오늘은 안 와. 박상훈은 안도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시작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 확장했어. 우리 아들은 집을 샀대. 박만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 후 박상훈이 다시 말을 꺼냈다. 큰아버지, 그 사람 법적으로 아들 아니잖아요. 이제 아들이야. 네, 법적으로 입양했어.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입양이요? 그래. 언제요? 한 달 전에. 박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직? 박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 아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짓이야? 하지만 저희도 있잖아요. 너희는 조카지 아들이 아니야. 박상훈은 말문이 막혔다. 다른 친척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럼 상속은요? 누군가 물었다. 당연히 내 아들한테 가지. 큰아버지. 박상훈이 소리쳤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모셨는데요. 박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셨다고? 언제? 명절 때마다 왔잖아요.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거지. 큰아버지, 너희는 내가 아들 없다고 무시했어. 마을에서도 제사 자리에서도 박만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상속 타령하지 마.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만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날 이후로 친척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박상훈이 찾아와 사과했다.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큰아버지를 무시한 거 반성하고 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 큰아버지, 저희도 혈육이잖아요. 혈육? 박만수가 비웃었다. 혈육이면 다야? 혈육이라면서 왜 나를 무시했어? 박상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아들 없다고 손가락질 받았어. 너희한테서 죄송합니다. 이제 나한테 아들이 생겼어.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박만수는 문을 닫았다. 박상훈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다. 박만수가 아들을 입양했대. 법적으로? 그래, 이제 정식 아들이래. 그럼 상속은? 당연히 아들한테 가겠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만수 씨, 요즘 건강하세요? 장터에서 아주머니들이 인사를 했다. 그래, 괜찮아. 아들 있으시니 든든하시겠어요. 박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하네. 아주머니들은 얼굴을 붉혔다. 마을 정자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만수, 자네 아들 훌륭하다더니? 그런가? 법적으로 입양했다며? 그래. 노인들은 더 이상 아들 없다고 놀리지 않았다. 박만수는 이제야 마을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겨울이 왔다. 박만수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병원에서 뭐래요? 크게 문제 없대. 하지만 박만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며칠 뒤 박만수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아들한테. 딸들은요? 딸들한테는 따로 챙겨뒀어. 친척들은요? 없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되었다. 박만수는 서명을 하고 봉투에 넣었다. 이걸 아들한테 전해줘. 네. 박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 달 뒤 박만수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친척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아들. 관 앞에서 아들이 절을 올렸다. 박상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복잡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나타났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박상훈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입니다. 우리도 혈족이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박상훈은 주저앉았다. 다른 친척들도 말을 잃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고인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핏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 나는 아들이 없던 게 아니라 기준이 달랐을 뿐이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박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평생 아들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들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접었다.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박상우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너무 늦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사람들은 박만수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아들 없다고 무시받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짜 아들이 있었다. 법이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이 인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법도 그를 인정했다. 박만수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아들 없는 남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든 남자로. 삶은 선택이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관계가 진짜 가족이다. 박만수는 그것을 평생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